안나쌤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술 수업 이번 시간은 조형 요소와 미술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미술 창작의 바탕이 되는 조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형 요소와 미술 작품의 핵심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형 요소는 무엇일까? 둘째, 조형 요소와 미술 작품은 어떤 관계일까? 셋째, 미술 작품 속에서 조형 요소는 어떻게 드러날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조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조형 요소의 조형은 한자로 지을조, 모양, 형자를 씁니다. 즉, 모양을 짓는다. 좀 다르게 말하면 형상을 만드는 것을 조형이라고 말합니다. 미술에서 조형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구성하여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련의 과정, 활동, 결과물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형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형 요소는 형상을 만드는 것의 기본이 되는 요인, 요소들로 점, 선, 면, 형, 색, 질감, 명암 등을 이야기합니다. 미술에서 조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자면 요리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먹을 점심을 집에서 요리를 하고 싶어요. 요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조리도구도 있어야 할 테고 조미료도 있어야 할 테고 그리고 메인 요리를 완성할 음식 재료가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음식 재료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할 텐데요. 같은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저는 물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생선구이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요리를 잘하는 누군가는 물고기를 회를 떠서 초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미술 작품을 요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술 작품 속에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조형 요소입니다. 점, 선, 면, 형 등의 조형 요소가 마치 요리에서의 음식 재료처럼 미술 작품에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미술 작품의 기초가 되는 조형 요소를 예술가가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작품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고기를 가지고 초밥을 만드느냐, 생선구이를 만드느냐처럼 미술 작품도 서로 다른 창의적인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술 작품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상할 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조형 요소 점, 선, 면, 형, 색, 명암, 양감, 질감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 요소에서 첫 번째로 항상 거론되는 점입니다. 점은 형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 중 조형 요소인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대표적인 예술가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펌킨입니다. 우리말로 호박이라는 작품이죠. 호박 모양의 입체 조형물 안에는 크고 작은 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뿐만 아니라 호박 입체물이 놓인 공간 역시 크고 작은 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쿠사마 야요이는 입체 작품 펌킨 외에도 평면 작품으로 같은 제목의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체 조형물의 조형 요소 점을 활용한 것처럼 평면 작품에서도 조형 요소 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였습니다. 조형 요소인 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현대 작가의 미술 작품으로 쿠사마 야요이의 펌킨이 있다면 좀 더 과거에 좀 더 유명한 작가의 사례로는 쇠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조르주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혹시 작품 속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발견하셨나요? 쇠라의 이 작품은 멀리서 보면 사람, 나무, 풀밭 듯 각각의 형태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보색 관계인 색채의 점을 무수히 찍어서 형태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완성하는 그림 기법을 점묘법이라고 하는데요. 쇠라가 조형요소 점을 이용하여 그린 점묘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황색을 눈에 보이게 하고 싶다면 팔레트에서 색을 섞어서 주황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빨간색과 노란색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우리 눈에 멀리서 봤을 때 주황색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은 쇠라가 빛의 색깔을 화면에 구현하려고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눈에 이 가운데에 있는 여인의 윗옷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 이 작품 속 여인을 보았을 때 빨간색 블라우스와 빨간 우산을 들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을 가까이 가서 보면요. 팔레트에서 빨간색으로 여인의 윗옷을 칠한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색점을 찍어서 멀리서 우리가 보았을 때 빨갛게 보이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옷, 모자, 몸 등은 단색이 아니고 사실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 화면의 오른쪽에 양산을 들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한 우아한 여인 역시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옷도 그리고 이 여인의 뒤에 있는 작품 뒷배경의 풀숲도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가까이서 확대한 그림의 일부분과 멀리서 본 전체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작품에서 조형요소 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쿠사마 야요이 쇠라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형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조형요소 점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미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입니다. 선은 모든 그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조형요소입니다. 수학에서의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술에서의 선은 어떨까요? 여기 선으로 이루어진 이모티콘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표정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모두 똑같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단순하게 선을 일자로 긋느냐, 곡선이 휘어지게 긋느냐 이런 선의 방향의 차이만으로도 그림의 이모티콘에서 느껴지는 감정, 얼굴 표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에서의 선은 어떤 대상의 형태를 만들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술작품에서 조형요소 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에곤 슐레의 자화상 드로잉인데요. 에곤 슐레의 드로잉을 살펴보면 미술작품에서 선이 갖는 느낌이란 게 무엇인지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저는 이 작품에 사용된 선을 보면 약간 속도감이 느껴지면서도 작가의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드로잉 작품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이에요. 이 드로잉의 머리카락 부분에 사용된 선을 확대해 보면 아주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드로잉 작품에 사용된 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형요소, 선의 방향, 선을 긋는 속도 등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화가는 조형요소인 선의 방향, 선의 속도 등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를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화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요소의 면입니다. 면은 면적을 지닌 2차원의 평면을 의미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면은 연속적인 선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면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선으로 그린 이미지가 이런 불상과 토끼라고 한다면 면으로 그린 이미지는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미술작품에서 조형요소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작품으로는 생면추상 화가들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첫 번째 작품은 생면추상 화가인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바넷 뉴먼의 블랙파이어 1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작품이 색으로 칠해진 면, 즉 생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작품의 크기가 다른 회화 작품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넷 뉴먼의 가로 세로가 각각 2m, 1m가 넘는 이 작품을요, 미술관에 서서 보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혹은 이 작품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 몸보다 큰 생면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작품을 보고 드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면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한국 작가 김환기의 론도, 그리고 유영국의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색면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색면들이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환기 화백의 작품 중앙 부분은 사람의 모양 같기도 하고 유영국 화백의 작품 중앙 부분의 색면은 그 형상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 봉우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면에 의해서 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은 우리가 흔히 형태라고 말하는 개념으로 평면과 입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형 요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형, 쉐입은 2차원의 평면 상태의 모양을 말하고 형태, 폼은 3차원의 입체 상태의 모양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뜻을 2차원과 3차원을 엄밀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형 혹은 형태라고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처럼 살펴보면 형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인 조형 요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의 경계로부터 삼각형, 원과 같은 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닫힌 선, 사물의 외곽선은 선이 둘러싸고 있는 면이나 공간을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게 하죠. 지금 우리 눈에 이 형태가 사과 혹은 아보카도 같은 과일의 형태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다음 조형 요소는 색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색은 빛을 받아서 우리 눈에 반사되어 보이는 물체의 색을 말합니다. 여기 안나쌤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선생님 캐릭터의 기본색이에요. 이걸 한번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형태이고 스케치한 형태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색상만 바뀌어도 느낌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붉은색 안나쌤 캐릭터는 약간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옆에 있는 약간 노란빛이 조금 더 도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파란색은 약간 차가워 보이기도 하죠. 캐릭터에서 색채는 생명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갖는 이미지와 느낌이 달라져요. 당연히 미술 작품에서도 색이 갖는 힘은 매우 강렬하고요. 동일한 주제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색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가 쉽게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조형 요소는 명암이에요. 명암은 빛에 의하여 생기는 밝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밝을 명, 어두울 암자를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밝고 어두움이 명암이에요. 안나쌤 캐릭터를 가지고 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왼쪽의 캐릭터가 오른쪽의 캐릭터보다 명암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암이 생기는 원리를 간단하게 좀 더 쉽게 살펴보면 여기 치즈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치즈의 색은 노란색이에요. 우리 실제로 치즈를 생각해 보면 노란색의 치즈는 윗부분도 노랗고 아랫부분도 노랗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치즈를 먹으려고 사와서 손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치즈는 윗부분도 아랫부분도 같은 노란색인데요. 빛이 어디서 비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노란색도 더 밝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더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명암은 이 치즈에서 보이는 것처럼 빛에 의해 형성되는 밝음과 어두움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의 조형 요소는 양감입니다. 양감은요,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크기나 부피, 무게 등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양을 말합니다.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양이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미술작품 두 점을 비교해서 우리 양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하죠. 작품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 우선 인물의 형상만 살펴보았을 때 매우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비교해 볼 작품은요, 페르난도 보테로의 모나리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해요? 보테로의 모나리자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교해보면 어느 모나리자가 양감이 확 느껴지나요? 그렇죠. 보테로의 모나리자에서 얼굴의 통통함, 몸의 풍만함 등을 통해 우리는 감각적으로 부피나 무게 등을 그림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크기나 부피, 무게 등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양, 바로 양감입니다. 우리가 조형요소 전과 미술 작품에서 살펴보았던 쿠사마 야오이의 펌킨의 이 입체 조형물에서도 우리는 양감을 느낄 수 있어요. 호박의 덩어리에서 부피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아르프의 조각 작품 인간 구연체에서도 크기와 부피, 무게 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이제 조형요소의 양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형요소는요, 질감이에요. 질감은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사물 표면의 특성이에요. 미술 작품에서는 작품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느낌, 서로 다른 재료가 가지는 표면의 거칠고 부드러운 느낌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미술에서 이러한 질감은요,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촉각적 질감이란 작품의 표면을 직접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을 말합니다. 촉각적 질감이 느껴지는 작품으로는 고흐의 페트모자를 쓴 자화상을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이 작품은 실제 유화물감을 두껍게 쌓아 올리듯이 발라서 칠하는 그 임파스토 기법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데 거칠고 입체적인 질감을 우리가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각적 질감은요, 작품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느껴지는 질감인데요. 여기 헤다의 정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정물화인데요. 이 작품의 일부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작품을 보면 왼쪽의 빛에 반사된 유리잔과 엎어져 있는 잔, 그리고 그 아래 투명해서 잔이 비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는 유리컵의 그 반짝반짝하고 투명한 질감과 금속 식기류의 매끈한 질감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림을 만져본다면 유리컵이나 금속 식기류의 그 질감이 느껴지지는 않겠죠. 손으로 만지면 그냥 평면의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으로 실제 유리잔을 보고 금속 식기류를 만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 질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점선, 면색, 명암, 질감의 조형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다루었던 핵심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해보면서 혹은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형 요소는 무엇일까요? 조형 요소는 우린 이제 알고 있죠. 조형의 기본적인 요인들로 형상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의 요소들을 말하는데 점선, 면, 형색, 질감, 명암 등이 있다. 조형 요소와 미술 작품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을까요? 미술 창작에서 다루어지는 시각적이거나 공간적인 요소들이 바로 조형 요소입니다. 미술가들은 조형 요소와 조형 요소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미술 작품을 창작하죠. 미술 작품 속에서 조형 요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는 이미 영상 앞부분에서 조형 요소가 미술 작품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여러 미술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작품들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요소와 미술 작품, 저는 안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